안녕하십니까. 짠! 미주라 과자를 시켰어요. 이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임당 산모들한테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영양 성분표를 보면은 한 봉에 당류가 2.4g 들었습니다. 이게 뭐 미주라 도넛도 있고 크래커도 있고 토스트 모양 과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크래커로 한번 시켜봤어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있고요. 한 봉지에 6개가 들어있습니다. 웬만하면 군것질을 아예 안 하려고는 하는데 식사와 식사 사이에 자꾸 배가 고프기 때문에 아예 안 먹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당이 엄청 적은 과자를 하나 찾아냈어요. 한 개만 먹어볼까? 통밀 완전 얇은 크래커입니다. 단맛이 하나도 안 나요. 단맛이 하나도 안 나고 짭짤한 맛? 먹을만한데 나는? 과자가 너무 먹고 싶을 때 대체품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완전 건강한 밥상 완성. 아이고 잘해. 잘 먹겠습니다. 나 오늘 점심 때 보쌈 먹었는데. 고기 맛있다. 잘 구웠어. 고기쟁이에게 인정받았다. 양파 먹어, 양파. 목말라 죽겠다. 큰일 났네. 앞으로 3시간 반 동안 물 못 마시는데. 물 먹지 말라니까 먹고 싶네요. 집에 와서 점심으로 너구리 먹습니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 배고파. 힘들었다. 결과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치약 마시고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속이 조금 안 좋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 계속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임당 검사 했을 때 빈혈 수치랑 비타민 D 수치도 알려주셨거든요. 빈혈은 정상으로 나왔고 비타민 D는 아직도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철분이랑 비타민 D를 많이 빼먹었거든요. 철분은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 먹었나? 비타민 D도 일주일에 한두 번? 자꾸 까먹어가지고 많이 안 먹긴 했거든요. 근데 거기 간호사님은 이제 제가 철분을 꾸준히 먹는 줄 알았겠죠? 지금처럼 철분 꾸준히 드시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좀 철분이랑 비타민 D 잘 챙겨 먹으려고요. 그때 제가 임신 전에는 항상 빈혈 수치가 14였는데 확실히 임신하고 나니까 11.4? 그 정도로 많이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나중에 분만할 때 피를 많이 흘린다고 하니까 철분을 이제 열심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리지? 어서 오쇼. 아이고, 아버지 왔어요. 내가 민 오늘 공사 받아갖고 응. 해열제랑 진통제를 사왔대. 해열제. 이 진통제. 약 좋은 거 사왔네. 아, 이따 식후에 먹어야겠다. 아까 라면 먹고 나서 거의 쓰러지듯이 자고 일어났거든요. 그랬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치킨을 먹습니다. 이거 목살인가? 목살 남편이. 목살인데 초파파가 오늘 짜글이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칼질을 해놨습니다. 고기가 되게 맛있게 생겼죠? 이거 그냥 생으로 씹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금방 해. 초파파의 요리를 시작합니다. 엄마 있지도 않아. 짠! 오늘의 점심밥. 마지막에 버섯 추가. 고기 많은 것 봐. 응. 거의 목살 한 근이 들어갔습니다. 고깃찌개죠, 고깃찌개. 택배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부복 하나 시켰어요. 이렇게 생겼고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꽃무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 한번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난 그거 산 거 바로 입어봤어요. 이거 입고 만인산에 다녀올 겁니다. 만인산? 만인산 아니야? 신탄지? 피콜로 같아요? 아니 옷깃이 갑자기 피콜로 같아가지고 피콜로 같지는 않겠죠? 저기 여기 날개가. 이거 피콜로 아닙니다. 놀리지 마세요. 가자. 가자. 전 닭갈비를 시켰는데 요만큼만 일단 데우면서 먹으려고 합니다. 부족하면 저기 더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알쌈입니다. 맛있겠죠? 동치미 맛있습니다. 이거 국물, 동치미 국물도 참 맛있어요. 저희는 닭갈비는 무조건 여기서 먹습니다. 5.5 닭갈비. 상대동점. 근데 이 상대동점만 이렇게 그 쌈 같은 게 많이 나와요. 다른 데는 이렇지 않습니다. 집 근처에 5.5가 있는데 거기는 이 알쌈 세트를 안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알쌈 세트를 줘서 항상 여기서 먹어. 그 떡사리도 항상 서비스로 줍니다. 상추도 사장님 아버지가 직접 기르신 유기농이라고 합니다. 광고 아니에요. 상대동 사장님이 봤으면 좋겠다 이게. 하지만 볼 리가 없지. 짠. 알쌈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대로 한번 해볼게요. 짠. 요렇게. 끝이야 이렇게 세 개? 응. 또 한 쌈. 거기다 전 막걸리까지. 깻잎 향이 너무 좋아. 향이 너무 세면 약간 박하향 같은 게 나잖아. 또 그 정도는 아니야. 딱 좋아. 이 깻잎 잘 만들었어. (27주 2일) 이렇게 임신선이 점점 찌해지고 있어요. 제가 금, 토, 일 안 걸었더니
몸무게가 다시 늘었더라고요. 몸도 좀 뭔가 붓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꼭 걷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어제 먹었던 짜글이에 밥 비빈 거고요. 열무김치. 뚝배기가 굉장히 작은, 아주 작은 계란찜용인데 저한테는 이 사이즈가 이제 맞더라고요. 먹는 양이 너무 작아서 잘 먹겠습니다. 음료수 대신에 루이보스티 한 잔 마십니다. 오늘은 저희가 정리한 육아용품 리스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최대한 안 살 수 있는 건 안 사고 정말 필요한 것만 사자 약간 이런 주의라서 리스트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엑셀로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면 가격이랑 브랜드도 써있기는 한데 가격도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가격도 거의 최소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천기저귀 같은 경우는 5장. 많이 사시는 분들은 10장까지도 사시던데 보통 천기저귀는 목욕할 때 쓰거나 접어서 애기 베개로 베주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서 5장만 사려고 합니다. 이 욕조는 슈너글 거 많이 쓰던데 보니까 당근에 중고 싸게 나온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격 주고 사지 않을 거고 아마 당근에서 살 것 같습니다. 수유 시트는 애기 맘마 먹을 때 쓰는 건데 이렇게 약간 깁스한 것처럼 애기 곡선에 맞춰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애기를 딱 눕히면은 안정적으로 이제 우유를 먹일 수 있게 하는 건데 수유 시트 같은 경우는 아마 우유를 먹다가 흘린다든지 뭐 애기 토가 묻어 있다든지 그럴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새 걸로 사려고 합니다. 역류 방지 쿠션은 일단 생각 중입니다. 집에 바운서 선물 받은 게 있어서 바운서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만약에 역류 방지 쿠션 사게 되면은 이것도 새 걸로 사려고 합니다. 젖병은 일단 국민젖병이라고 유명한 더블아트 걸로 사려고 생각하고 있고 4개라고 써놓기는 했는데 아마 4개는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6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거는 이제 핫딜 뜰 때 구매할 예정입니다. 분유포트는 보르르 걸로 써놓긴 했는데 9만원대 거의 10만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다른 브랜드 것도 뭐 기능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 한 6, 7만원대 정도 하는 걸로 살 예정입니다. 기저귀 발진 같은 거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발진 크림 접어넣고 스와드럽 저희는 속삭이 대신에 스와드럽을 쓸 예정이라서 스와드럽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애기 이불 있어야 되고요. 손수건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 40장으로 써놨고요. 40장 사서 일단 쓰다가 부족하면 그때 다시 사거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뭐 배달시키면은 다음날 바로 오니까. 나머지는 이제 수납장. 트롤리는 이제 애기 기저귀 같은 거 올려놓고 손수건, 뭐 물티슈, 뭐 위생용품 이런 거 올려놓고서 그때그때 끌고 다니면서 쓰려고 합니다. 카시트는 일단은 바구니 카시트 당근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몇 개월 정도 쓰고 나중에 이제 새 걸로 새로 사려고 합니다. 유모차는 사실 성탄이가 8월에 태어나는데 조리원 갔다 오면은 또 9월이고 애기 접종 받으러 갈 때는 초파파 차 타고 다녀오니까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또 애기가 이제 나갈 때쯤 한 100일 때쯤 되면은 또 겨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굳이 빨리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유모차는 조금 애기 태어나고 나서 좀 천천히 살 예정입니다. 애기 매트는 뭐지? 애기 매트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실에 깔아놓는 매트. 거실 매트를 말하는 거네요. 거실 매트도 해야겠죠? 거실 매트는 성탄이 태어나기 전에 하려고 합니다. 매트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부엌 쪽은 빼고 거실 그 TV 앞쪽에 쭉 깔아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엄청 저렴하게 해서 2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대충 뽑아놨고요. 물론 실제로 구매를 하면은 이제 여기서 중고로 사는 것도 있고 이거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비싸게 나올 수도 있겠죠. 대충 평균적으로 200만 원으로 써놨고요. 요즘 젖병 소독기는 다들 필수로 사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PPSU 젖병이 소독기에 돌리면은 뭐 안 좋은 호르몬 같은 게 나온다라는 글을 한번 읽고 나니까 불안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그럼 초파파가 자기가 직접 열탕을 하겠다고 근데 애기 100일 때까지는 열탕 소독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하더라 했더니 초파파가 자기가 매일매일 하겠다고 퇴근하고 와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알았다 하고서 젖병 소독기는 일단 안 사는 걸로 했고요. 또 분유 제조기도 요새 많이 사시잖아요.
브레짜 이모라고. 물론 있으면은 굉장히 편해지긴 하겠지만 저희는 그냥 수동으로 분유를 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안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육아용품 리스트는 이렇게 간단하고요. 뭐 별것도 없는 리스트인데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최소한으로 정리를 해놨고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때그때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육아용품 리스트 아무것도 아직 준비 안 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TV 보면서 쉬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재검한 날이 금요일이고요. 오늘 화요일 오후 4시 반에 전화가 왔습니다. 일단 결과만 말씀드리자면은 임당이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정상으로 나왔고요. 제가 다니는 병원 같은 경우는 그 기준치가 다른 병원보다 조금 높은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좀 안전하게 나온 편입니다. 보면은 공복 혈당이 100 이하가 정상인데 89로 나왔고요. 시약 마시고 1시간 뒤 190 이하여야 되는데 172가 나왔고, 그 다음에 2시간 뒤에 165 이하인데 114가 나왔고, 3시간 뒤에 145 이하 나와야 되는데 91이 나왔습니다. 아주 안전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1차로 검사했을 때 수치가 좀 높게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뭐 먹을 때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를 이제 피하라고 하셨고, 그냥 이제 적당한 양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만 먹고, 너무 단 거는 좀 피하는 게 아무래도 좋고, 그리고 가벼운 운동 잊지 않고 조금씩 해주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임신성 당뇨가 아닌 걸로 나왔고요. 임신 초기처럼 군것질을 막 폭주하진 않을 거고요. 이제 적당히 먹으면서 적당히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 토, 일을 안 걸었거든요. 안 걸었더니 다시 무게가 한 1kg 가까이 다시 늘더라고요. 보니까 군것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역시 붓기 빼는 데는 걷는 게 최고다.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걷고 왔거든요. 걷고 오니까 바로 또 몸무게가 한 400g? 그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초파파가 회식이라서 저 혼자 저녁 좀 일찍 한 6시쯤에 일찍 먹고 나가서 걷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